서울의 겨울은 차갑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야른 재킷을 여미며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12살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는 이를 감추려 애썼다.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에 있을 자격 없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주는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우연히 발견된 일기장은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 부모님은 그를 집에서 쫓아냈고 이제 그는 갈 곳 없는 신세였다. 공원의 바람은 매서웠고 민준의 작은 배낭에는 옷 몇 벌과 물 한 병이 전부였다. 그는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벤치에 웅크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지나쳤지만 누구도 그의 눈물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다 한 남자가 다가왔다. 여기서 뭐해? 꼬마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민준을 깨웠다. 고개를 든 민준은 세련된 코트를 입은 남자를 보았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준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낯선 사람을 믿을 수 없었다. 이름이 뭐니? 나는 박재호라고 해. 남자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망설이다 작게 속삭였다. 김민준이에요. 재호는 민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집에서 나온 거지? 왜지? 민준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말할 수 없었다. 그 사실을 말하면 또 버려질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재호의 눈빛은 달랐다. 그는 민준을 판단하지 않았다. 배고프지? 재호가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호는 주저없이 자신의 점심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따뜻한 김밥과 뜨거운 커피였다. 민준은 망설이다 받아들었고 그 순간 그의 가슴에 작은 온기가 퍼졌다. 재호는 민준을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그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백만장자였다. 하지만 그의 집은 화려함 속에 묘한 외로움이 감돌았다. 민준은 재호의 집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잠자리와 따뜻한 밥을 먹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긴장했다. 왜 이 낯선 남자가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며칠이 지나며 민준은 재호의 진심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재호는 민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왔고 가족에게 거부당한 아픔을 겪었다. 너를 보면 어린 내가 보여? 재호가 말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민준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의 아픔을 이해해줬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재호가 자신을 언제까지 받아줄까? 세상은 여전히 그를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재호는 민준을 학교에 다시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민준의 법적 보호자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았다. 사회의 편견과 법적 장벽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민준은 재호의 노력을 보며 점점 그를 신뢰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과거가 그를 따라올까 두려웠다. 민준의 부모는 그를 다시 찾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민준이 집을 떠난 것을 부끄러워하며 그의 존재를 지우려 했다. 민준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며 또 한 번 상처받았다. 하지만 재호는 달랐다. 그는 민준에게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졌다. 민준은 재호의 도움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에서 민준은 따돌림을 당했고, 재호는 자신의 사업 파트너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재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에게 말했다. 우리가 서로를 지켜줄 거야. 너는 나에게 힘이 되고, 나는 너에게 힘이 될 거야. 민준은 재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회의 편견, 법적 싸움, 그리고 민준의 내면에 남아있는 상처들이 그들을 시험에 들게 했다. 과연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민준은 재호의 집에서 보내는 날들이 점점 익숙해졌다. 아침이면 재호가 만든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집안을 채웠고, 저녁이면 두 사람은 함께 TV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학교로 돌아간 민준은 또래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다. 너희 아빠가 부자라며. 왜 저렇게 입고 다녀? 라는 조롱이 들려왔다. 민준은 재호가 자신의 법적 보호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한편, 재호는 민준의 법적 보호자가 되기 위한 서류 작업에 몰두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와 상담하며 절차를 진행했지만, 한국의 법은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동성애자가 아이를 키우는 건 어렵습니다. 박 대표님. 변호사의 말이 재호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준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민준은 학교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 그부들이 그의 책상에 게이라는 낙서를 남겼고, 민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재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호는 민준의 침묵에서 무언가 잘못됐음을 알아챘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재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재호는 포기하지 않고 민준의 손을 잡았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한테 말해도 괜찮아. 민준은 결국 무너졌다. 그는 학교에서 겪은 일을 털어놓았다. 재호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민준을 끌어안았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건 그들이야. 재호의 말은 민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재호는 학교에 찾아가 교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민준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교장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학교는 모든 학생을 공평하게 대우합니다. 하지만 민준 학생이 특이한 상황이니까요. 재호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억눌렀다. 그는 민준을 위해 싸워야 했다. 그는 민준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준은 전학을 원치 않았다. 저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 말했다.
그의 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재호는 민준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그는 민준과 함께 이 싸움을 이겨내기로 했다. 재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 사회단체와 연락을 취했다. 그는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지원단체를 찾아 민준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했다. 민준은 지원단체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 덕분에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들은 민준과 비슷한 경험을 한 아이들이었다. 민준은 처음으로 자신과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재호가 자신을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한편 재호의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다. 그의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파트너들이 계약을 철회했다. 재호는 이를 민준에게 숨겼지만 민준은 재호의 피곤한 얼굴에서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꼈다. 재호 아저씨, 저 때문에 힘들어진 거죠? 민준이 물었다. 재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는 내게 가장 큰 힘이야. 민준아. 하지만 민준은 재호의 말 뒤에 숨겨진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민준은 재호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재호와 함께 이 사회의 편견에 맞서 싸우고 싶었다. 하지만 12살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의 작은 결심은 앞으로의 이야기를 어떻게 바꿀까? 민준은 재호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재호는 그에게 책을 읽히고 그림을 그리게 하며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민준은 재호의 서재에서 발견한 책들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이야기를 찾았다. 그 이야기들은 그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민준은 친구를 사귀고 싶었지만 그의 비밀을 아는 아이들은 그를 멀리했다. 어느 날 민준은 체육 시간에 공을 맞고 쓰러졌다. 실수야. 라고 외친 아이의 눈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민준은 이를 참았지만 그의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재호는 민준의 상처를 알아챘다. 그는 민준을 데리고 한강변으로 산책을 나갔다. 한강의 물결이 반짝이는 저녁. 재호는 민준에게 말했다. 세상은 때론 잔인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나처럼. 민준은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재호를 아버지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재호는 민준의 법적 보호자가 되기 위한 싸움을 계속했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고 민준의 부모와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민준의 부모는 완강했다. 그들은 민준을 다시 받아들이는 대신 재호를 비난하며 그의 의도를 의심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아들을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이 재호의 가슴을 찔렀다. 재호는 그런 비난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에게 말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믿는다면? 그걸로 충분해. 민준은 재호의 단단한 믿음에 힘을 얻었다. 민준은 지원단체에서 만난 친구 은서와 가까워졌다. 은서는 14살로 민준처럼 가족에게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다.
은서는 민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인 게 자랑스러워. 은서의 말은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준은 은서와 함께 학교에서 작은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그들은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작은 클럽을 만들어 서로를 지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소식이 학교에 퍼지자 반발이 시작되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민준과 은서를 비난하며 그들을 학교에서 쫓아내라고 요구했다. 재호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학교 이사회에 찾아가 항의했다. 민준과 은서는 그저 자신을 표현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게 왜 잘못인가요? 하지만 이사회의 반응은 차가웠다. 학교의 명성을 지켜야 합니다. 민준은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재호에게 말했다. 제가 그냥 조용히 지내면 안 될까요? 아저씨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재호는 민준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건 너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시선 때문이야. 민준은 재호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재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다. 한편 재호의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의 회사는 중요한 계약을 잃었고 재호는 자신의 재산을 민준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재호의 희생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재호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은서와 함께 지역사회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들은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이 작은 결심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민준과 은서는 지역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캠페인을 준비했다. 그들은 성소수자 청소년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의 그림에는 공원의 벤치, 재호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자신이 겪은 아픔이 담겨 있었다.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민준은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는 은서와 함께 포스터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전시회를 알렸다. 하지만 이 소식이 지역사회에 퍼지자 반발도 커졌다. 일부 주민들은 전시회를 반대하며 항해 집회를 열었다. 이런 행사는 우리 동네에 어울리지 않아. 라는 외침이 민준의 귀에 들렸다. 민준은 두려웠지만 재호와 은서의 지지에 힘을 얻었다. 재호는 민준에게 말했다. 너는 세상을 바꾸고 있어. 두려워도 계속 나아가. 민준은 재호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전시회 날 민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그림 앞에 섰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 중에는 민준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민준은 한 남학생이 자신의 그림을 보며 비웃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숨고 싶었지만 은서가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 민준아. 우리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일이야. 은서의 말에 민준은 용기를 냈다. 그는 자신의 그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건 제가 공원에서 아저씨를 만난 순간이에요.
그때 전 정말 무서웠지만 아저씨가 저를 구해줬어요. 민준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 중년 여성이 민준에게 다가와 말했다. 너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용감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해. 민준은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전시회는 순탄치 않았다. 일부 반대자들이 행사장을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재호는 그들을 막아서며 말했다. 이 아이들은 그저 자신을 표현하고 싶을 뿐입니다. 왜 그걸 막으려 하나요? 그의 단호한 목소리는 사람들을 잠시 멈추게 했다. 그날 밤, 민준은 재호에게 물었다. 아저씨,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저 때문에 아저씨가 너무 힘들잖아요. 재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준아, 너는 내게 가족이야. 가족을 위해 싸우는 건 당연한 거야. 민준은 재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재호를 위해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민준의 부모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왔다. 그들은 민준을 다시 데려가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진심이 아니었다. 그들은 민준을 이용해 재호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재호는 이를 알아차리고 분노했다. 그는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싸움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 싸움은 그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도전이었다. 민준은 재호의 희생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재호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민준은 은서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역 사회단체와 협력해 민준의 부모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민준의 부모는 완강했다. 그들은 민준을 다시 데려가겠다고 위협하며 재호를 협박했다. 민준은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재호와 함께 이 싸움을 이겨내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다. 과연 민준과 재호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민준과 재호의 이야기는 지역 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퍼졌다. 전시회 이후 몇몇 언론이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한 방송국은 민준과 재호의 인터뷰를 요청했다. 민준은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재호와 은서의 격려로 용기를 냈다. 인터뷰 날, 민준은 카메라 앞에 섰다. 그의 작은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그냥 저로 살고 싶어요. 왜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방송 이후 민준과 재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퍼질수록 반대도 거세졌다. 일부 단체는 재호를 비난하며 그의 사업을 보이콧했다. 재호의 회사는 점점 더 어려움에 빠졌다. 그는 민준에게 이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민준은 재호의 피곤한 얼굴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아저씨, 저 때문에 회사까지 망하면 어떡해요? 민준이 울먹이며 물었다. 재호는 민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너 같은 아이를 지키는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일이야. 민준은 재호의 말에 감동받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은서와 함께 재호를 돕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기로 했다. 민주는 자신의 그림을 올리고 은서는 성소수자 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글을 썼다. 그들의 캠페인은 빠르게 퍼졌다. 민준이 이야기 해시태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공유되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어른들도 그들의 이야기에 동참했다.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민준의 부모는 여전히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그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민준의 양육권을 주장했다. 재호는 이에 맞서 싸웠지만 법적 싸움은 그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켰다. 그는 민준에게 말했다. 내가 지쳐도 너는 포기하지 마. 민준아. 너는 강한 아이야. 민준은 재호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적인 행사에 참가하기로 했다. 은서와 함께 준비한 발표는 성소수자, 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강렬한 메시지였다. 민주는 무대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저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의 연설은 청중을 울렸다. 많은 사람들이 민준을 지지하며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의 부모가 행사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민준을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 재호는 그들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민준은 내 가족입니다. 그를 해치지 마세요. 혼란이 벌어진 가운데 민준은 재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두려웠지만 재호의 곁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느꼈다. 행사장의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며 민준을 보호했다. 민준의 부모는 결국 물러났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민준과 재호는 이 사건으로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며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싸우기로 했다. 하지만 민준의 부모의 위협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재호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과연 민준과 재호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민준의 부모는 재호의 사업 약점을 노렸다. 그들은 재호의 회사가 재정난에 빠졌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민준을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내 회사를 완전히 망하게 할 거야. 그들의 말은 재호의 가슴을 무겁게 했다. 재호는 민준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그는 민준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민준은 재호의 걱정을 눈치챘다. 그는 은서와 함께 재호를 돕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재호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시작했다. 민준은 자신의 그림을 판매하고 은서는 캠페인을 홍보했다. 그들의 노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준과 재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기부에 동참했다. 재호는 민준의 노력에 감동받았다. 그는 민준에게 말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내가 너를 구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구하고 있어. 민준은 재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의 부모는 법원에 재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재호가 민준을 부적절하게 양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 싸움은 치열했다. 재호는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민준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민준의 부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민준은 다시 부모에게 돌아가야 할 위기에 처했다. 민준은 이 소식을 듣고 무너졌다. 그는 재호에게 말했다. 저를 다시 보내지 마세요. 저는 아저씨랑 있고 싶어요. 재호는 민준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재호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항소를 준비했다. 동시에 민준과 은서는 자신들의 캠페인을 계속했다. 그들은 전국적인 지지를 얻으며 성소수자 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운동을 확산시켰다.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자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망설였지만 은서와 재호의 격려로 용기를 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민준에게 큰 도전이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아픔과 희망을 털어놓았다.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민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그를 지지했다. 민준과 재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법적 싸움은 여전히 그들을 괴롭혔다. 민준의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재호를 압박했다. 민준은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재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다가오고 있었다. 과연 민준과 재호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법원의 최종 심리가 다가왔다. 민준은 재호의 손을 꼭 잡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의 작은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재호의 따뜻한 손길은 그를 지탱해 주었다. 법정 안은 차갑고 엄숙했다. 민준의 부모는 그들의 변호사와 함께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재호의 변호사는 민준의 부모가 그를 방치하고 학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민준의 일기장. 그가 공원에서 홀로 지냈던 날들. 그리고 그의 부모가 그를 거부한 메시지들이 법정에 제출되었다.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증언해야 했다. 저는 그냥 저로 살고 싶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있었다. 아저씨는 저를 가족으로 받아줬어요. 저를 사랑해줬어요. 그의 말은 법정을 울렸다. 민준의 부모는 그를 다시 데려가겠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말에는 진심이 없었다. 그들은 민준을 이용해 재호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호는 이를 알고 있었지만 민준을 위해 침묵했다. 법원의 판결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판사는 민준의 양육권을 재호에게 부여했다. 박재호 씨는 김민준 군에게 안정적인 가정과 사랑을 제공할 수 있는 적합한 보호자입니다. 판사의 말이 끝나자 민준은 재호를 끌어안고 울었다. 법정을 나오며 민준은 재호에게 말했다. 아저씨, 저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재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준아.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완전하지 않았다. 제오의 회사는 여전히 재정난에 시달렸다. 민주는 제오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그는 은서와 함께 다큐멘터리의 후속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며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기금을 모았다. 민준의 그림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그의 작품은 전시회와 온라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민준은 자신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세상에 희망을 전했다. 제오는 민준의 성장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민준과 은서의 캠페인 덕분에 그의 회사는 새로운 파트너들을 만나며 다시 일어섰다. 민준은 이제 자신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었다. 그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제오와 함께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준과 제오는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기를 전하고 싶었다. 그들의 마지막 도전은 무엇일까? 민준과 제오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제오의 화려했던 강남 아파트는 떠났지만 그들의 새 집은 사랑과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매일 아침 제오가 끓여주는 된장국을 먹으며 미소를 지었다. 민준은 이제 14살이 되었다. 그는 학교에서 자신감을 찾았고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지냈다. 그의 그림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민준은 자신의 예술을 통해 성소수자 청소년의 이야기를 알렸다. 제오는 자신의 사업을 재건하며 민준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열기로 했다. 민준은 이 쉼터를 희망의 벤치라고 이름 지었다. 공원에서 제오를 만난 그 순간을 기리기 위해서였다. 쉼터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문을 열었다. 민준과 은서는 쉼터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할게. 어느 날 민준은 공원에서 처음 제오를 만난 벤치에 앉았다. 그는 그때의 자신을 떠올렸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떨던 12살 소녀는 이제 당당한 10대가 되었다. 그는 제오에게 편지를 썼다. 아저씨, 저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아저씨가 제 가족이 되어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오는 민준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준에게 말했다. 너는 내게 세상을 가르쳐줬어. 민준아, 네가 있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됐어. 민준과 제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기를 전했다. 민준은 자신의 그림으로, 제오는 자신의 행동으로 그들은 세상을 조금씩 바꿔갔다. 마지막으로 민준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나 같은 아이들도 혼자가 아니야.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의 메시지로 세상에 울려 퍼졌다.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 있고,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민준과 재호는 세상에 보여주었다.